안녕하세요. 센지한 밤의 센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들은 어른들에게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존재임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모든 범죄가 용서받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은 같지만 사회적 약자를 향한 범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식을 전해 들을 때 더 참기 힘든 분노의 감정이 일렁이곤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일본 치바현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한 베트남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2017년 3월 26일, 한 회사원이 낚시를 하기 위해 치바현 아비코시의 키타신덴을 찾았습니다. 낚시를 하러 가던 도중 저수지 배수로 옆에 풀밭에서 알몸 상태의 여아 시신을 발견하였고 그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여아의 사체에서 목이 졸린 흔적을 발견하고 이 사건을 살인 및 사체 유기로 보고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여자아이의 이름은 레티니앗 린, 베트남의 국적을 가진 어린 소녀로 당시 나이 9살이었다고 합니다. 이 소녀 린의 아버지는 일본 IT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당시에는 린의 어머니가 잠시 동안 베트남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아버지와 둘이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린은 3월 24일 아침 8시쯤 초등학교 종업식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딸을 보내고 출근을 한 린의 아버지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 바로 린이 학교 종업식에 참석하러 오지 않았다는 전화였죠. 린이 학교에 오지 않자 걱정이 됐던 담임 선생님은 혹시라도 린이 뭔가 두고 온 게 생각나 다시 집에 돌아간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여 린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린의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창문도 모두 닫혀 있는 상태였죠. 곧이어 출근했던 린의 아버지도 집으로 돌아옵니다. 당시 린의 집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린의 아버지가 녹화된 CCTV를 돌려봤지만 린이 등교를 위해 집을 나선 이후 다시 돌아온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린의 아버지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사건 접수 후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린의 아버지는 린이 무사히 집에 돌아오기만을 고대했지만 이틀 뒤인 3월 26일 린은 저수지 배수로의 옆 풀밭에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린의 실종 사건은 살인사건으로 전환되어 다시 수사를 진행하게 되죠. 그리고 시신 발견 다음날 27일 린이 등교 당시 메고 있던 가방이 발견되었고 그 다음날인 28일에는 린이 입고 있던 옷들이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들은 수사 과정에서 린이 집에서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당시 수상한 남성이 린을 뒤따라가는 모습이 찍힌 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고 사건 발생 3주 뒤인 4월 14일 린의 옷가지와 가방에서 나온 DNA와 블랙박스 영상으로 범인을 검거하게 됩니다. 범인은 린의 집 근처에 살던 46세의 남성 시부야 야스마사였습니다. 범인이 공개되고서 이웃 사람들과 학교 선생님들은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범인으로 체포된 야스마사는 맨션을 소유한 그 지역의 부동산 자산가로 평소 아이들을 좋아하고 그의 아이들도 린 양과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온화하고 상냥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범인은 학생들도 모두 아는 인물이었다고 하는데요. 일본에는 PTA라는 보호자와 교직원의 학생 보호단체가 있는데 놀랍게도 이 범인이 바로 린이 다니던 초등학교의 PTA 회장이었다고 합니다. 야스마사가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와는 달랐습니다. 그와 이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의 말에 따르면 그는 종종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흥미가 있다고 말하고 다녔고 그 정도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아니면 흥분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또 초등학생이 나오는 불법 DVD를 여러 번 구매했었고, 한 번은 어린이용 팬티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보았다고 합니다. 야스마사를 조사하던 도중 그의 야후 옥션 아이디가 발견되는데, 범인이 자기소개란에 어린이 용품에 관심이 있다라고 써놓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치바현 경찰서의 기자클럽에 보고된 범인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야스마사는 과거에 아동 보육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범인이 왜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했을까요? 짐작하셨겠지만 범인은 의도적으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동 성폭행 미수혐의가 있었던 것이 밝혀지죠. 정말 까도 소름 끼치는 일만 나오는 인간입니다. 그는 착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검은 속내를 숨기며 살아가던 소아성애증 환자였습니다. 제가 정말 이 사람이 사이코라는 생각이 든 건 이 범인인 시부야 야스마사가 검거되기 전에 린의 사망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고되고 나서 가족들은 너무 큰 슬픔을 맞게 된 곳, 땅을 잃은 일본 땅에 계속 남아있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또 린의 장례도 치러야 하기에 고국인 베트남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야스마사가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린의 가족들이 경황 없이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위로금을 마련해보는 게 어떨까요? 라면서 본인이 앞장서서 모금 활동을 연 겁니다. 정말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죠. 아니, 짐승이라는 말도 아까운 사람이네요. 야스마사는 사람의 탈을 쓴 악마였습니다. 2018년 7월 6일 일본 재판부는 이 악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검사와 피고인 측 모두 항소를 하게 되죠. 검사 측은 사형을 구형해달라는 요청이었고, 피고인 측은 뻔뻔하게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린의 아버지는 사건 이후 직장을 그만두고 일본과 베트남 각 지역을 돌며 범인의 사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계획성과 극악무도함이 사형을 구형할 정도는 아니며 항소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발생 3년 뒤인 2000년 3월, 린의 동급생 친구들의 졸업식이 열렸고, 이날 린의 아버지는 린을 대신해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살아있었다면 친구들과 어울리며 밝게 자랐을 린은 안타깝게도 너무 일찍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아프지 않고 행복한 일만 있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 센지한 밤 되세요.